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업등기법 강의를 맡고 있는 이민주 법무사입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등기 과목이죠. 부동산 등기하고 상업등기.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사건은 사실 이제 과목이 두 개입니다. 이 법조문요. 그래서 상업등기법 이 법령하고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그러니까 등기 사건하고 등기 중에서 상업등기 사건. 그리고 비송사건 절차법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전략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네. 그래서 일단 저희 과목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하고 같이 있죠. 집행법. 네. 집행법. 자, 여기는 35문제죠. 35문제. 70점 만점. 그리고 이제 저희 상업등기, 상등. 상등하고 이제 여기는 사실은 비송사건 절차법이 같이 있습니다. 비송.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커트라인이 제가 시험 볼 때는 막 87점 막 그랬습니다. 87점, 88점 막. 그런데 이제 민사집행법이 추가가 되고 또 시험을 지문이 이제 지문이 길게 나오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완전히 떨어졌죠. 그렇죠? 네, 커트라인이. 그래서 70점, 일단은 70점을 목표로 하시면은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험생들이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더라고요. 일단 합격만 하면 된다. 굳이 고득점 할 필요 없다. 합격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과목들이 있죠. 한마디로 잔챙이 과목들, 뭐 상업등기, 또 가족법, 이걸 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못 잡으면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족법에서 한 문제도 안 맞추고 빵점 가족 문제에서 그러니까요. 이걸 잘못 찍어가지고 빵점 가족법. 그래서 아무리 민법에서 고득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했어요, 그분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결국은 가족법도 하고 이런 상업등기도 하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이 과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걸 포기해버리면은 만약에 찍은다 하더라도 5문제 맞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최대한 많이 맞으면은 몇 문제요? 3문제. 그렇죠? 3문제에서 4문제입니다.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러면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만약에 여기서 맞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법에서 최소한 28개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28개에서 30개 정도. 이게 만약에 2문제 맞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몇 점이고 여러분? 30점을 점수로 한 사람은 60점이죠. 60점. 그리고 여기서 2문제 맞췄어요. 또는 3문제. 그러면 이제 66점. 이것은 이제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23개까지는 이게 쉽습니다. 하지만 28개에서 더 올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집행법도요. 힘들어요. 차라리 23개에서 28문제 올리는 것보다 여기 있죠? 상등. 저희 과목에서 한 7문제 맞추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은 모든 과목이 그렇거든요. 모든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과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급 문제가 최소한 절반은 나옵니다. 한 40%에서 50% 중급 문제. 그리고 이제 상급이 한 20%에서 한 30%. 그리고 하급 문제가 이것도 역시 20%에서 한 30% 됩니다. 네. 이렇게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상급 문제를 이제 비중을 높여버리면은 그 과목은 이제 어려운 과목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상업등기는 그러니까 있죠. 상업등기, 가족법은 또 공탁은 여기 있죠. 중급, 하급에서 중급 약간 이상 이 정도. 그러면 이제 개수를 하면은 7개에서 한
8개 정도 됩니다. 이거 맞추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네. 이것은 여기 있죠?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시면, 기출문제하고 법조문만 잘 분석하시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과목에서 고득점 한다는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민법, 선생님 책이 없으시네? 안 했어요. 예, 예. 민법, 집행법에서 약간 크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실무하신 분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이제 법무사 사무실에 수익이 되는 것은 집행보다는 이거 상업특기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배점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에서는 상업등기 사건이 결국 이제 주 수익이 돼요. 그렇죠? 등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가지고 또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절대 이 과목을 포기하지 마시라. 예. 시험 전략조도도 그렇고 나중에 법무사가 되셨어도 꼭 필요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진도로 가시면은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양이 이렇게 막 엄청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한 계획표보다 약간 좀 빨리 끝내가지고 2회 정도는 법조문을 할 겁니다. 법조문에서 최소한 한 2문제에서 3문제까지는 나오거든요. 법조문에서. 그리고 이제 그 뿌리를, 근간을 잡으시려면 법조문을 아셔야 되죠. 법조문을 프린트물로 나눠드리고 법조문을 검토하는 걸로 할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면 바로 가실까요? 진도로. 자, 우리 페이지는 1528페이지죠. 1528페이지. 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론. 오늘 거의 총론을 거의 끝낼 건데요. 총론이 어디까지 되냐면요. 상업등기 총론이 1553쪽 보시면, 네, 1553쪽을 펴보시면 여기까지 총론 부분입니다. 총론. 그리고 뒷부분이 강론이죠. 상업등기 강론. 상업등기 강론이 끝나면 이제 비영리 법인 등기 약간 나오고 그게 끝나면 비송사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상업등기 총론. 자, 총론에서 최소한 2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최소 2문제는 최소. 그러니까 매 시간 2문제에서 3문제는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 시간. 네. 저희가 7회 잡혔으니까요. 그러면 15문제 딱 맞죠? 네. 자, 1번 보실까요? 네. 1번 보시면 이건 등기부 열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등기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의 증명서 발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작년에. 이건 그냥 맞추라고 내는 거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그러니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있죠. 그렇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열람용이 있고 발급용이 있죠.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발급용이죠. 증명서 발급용. 그래서 이제 이 열람용을 띄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이 그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등기부 마지막 보면은 물론 우리 실무적으로는 뭐 소송할 때 이걸 열람용을 첨부하더라도 그냥 수리해 주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용이 되든 부동산 등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동산 등기도 이 증명서 발급용이든 다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이제 그냥 이제 맞추라고 내는 겁니다. 학급 문제. 시험장에서는 1번 딱 보고 1번은 발급 신청은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등기 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 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등기부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등기부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이항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등기 기록의 열람은 가능하지만 증명서 발급은 할 수 없다? 틀렸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용이든 증명서 발급이든 가능하죠. 시험장에서는 이것은 학급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이 밑에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밑에를. 과감하게 다른 문제로 가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네. 과감하게. 그래야지 약간 중급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다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네. 자, 3항.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상호, 법인 등록번호 등 해당 등기 기록을 특정해서 즉 신청인이 청구한 사항만 발부할 수 있죠. 전부 증명서의 반대가 일부 증명서죠. 일부일 때는 신청인이 이렇게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이 되죠. 청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간혹하다가
부동산 등기 절차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체크해 드릴 겁니다. 이 총론 부분은 등기 절차에 대한 총론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다를 뿐이죠. 부동산은 그 대상이 뭐죠, 여러분? 권리 관계죠. 부동산이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하지만 상업등기의 대상은 뭐죠? 상인. 그렇죠? 개인 상인과 그리고 회사, 상사. 그것을 대상으로 하죠. 대상이 다를 뿐이지 같은 등기소에서 사건을 처리하고 그 절차적 부분은 똑같죠. 신청 절차, 등기 실행 절차, 또 등기부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거의 총론 부분은 이신청 부분까지 거의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차이가 없죠. 이 부분은. 자, 사항 등기 신청이 접수된 등기 기록에 관하여는 그 등기 기록에 신청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 자, 처리 중에 동그라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이것을 출력하셔가지고 갖고 다니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그 속독을 할 때 여기다 정리한 게 속독이 되거든요. 빨리빨리 넘길 때 이렇게요. 그래서 나중에 속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7회에 걸쳐서 만약에 뭐 10시간이 걸렸다 그러면은 공부하는데 다음 이순환 봤을 때는 두 번째 봤을 때는 10시간 이하로 걸리게끔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 장치가 이제 제가 적극 추천한 건 그겁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도 그렇고요. 키워드를 무조건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만. 이걸 밑줄 그을지 마시고 나중에 속독이 안 됩니다. 밑줄 그을지 마시고 그냥 키워드. 1항에서 키워드는 뭐죠, 여러분? 1항에서 키워드는 이거죠. 아닌 다른 등기소. 이게 키워드죠. 또 2항은 열람 플러스 발급 가능하다. 3항은요. 일부면은 청구한 사항만. 이렇게 키워드예요. 그리고 등기 신청이 접수된 지금 이 법인 등기에 대해서 이 회사 주식회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상호 변경 등기 사건이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어요. 그럼 상호 변경 그러면 이제 상호가 어때요? 변경될 수 있죠. 등기가 실행되면. 근데 열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또는 증명서 발급 신청이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안 됐죠, 이게.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등기부 제일 위에 어떤 사건이 처리 중이라고 표시를 해서 발급이 되죠. 부동산 등기도 똑같죠. 부동산 등기도. 현재 여기에 뭐 가압류 사건이 촉탁 사건이 접수됐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키워드는 이거죠, 여러분. 접수된, 처리 중. 이거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을 화살표로 이렇게.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순환 하실 때, 3순환 하실 때 스스로요. 이것만 보고 넘기는 겁니다. 키워드만 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문항 여기 있죠. 이런 부분들이 가지가 그냥 어때요? 파노라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키워드, 항상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이든 압축을 하셔야 됩니다. 네, 키워드 중심으로. 그럼 나중에 이게 회를 거듭할수록 이것을 한 해도 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짧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압축할 것인가 스스로 항상 생각해 보시고요. 공부 방법을. 자, 사항 이거죠.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안 됐습니다. 지금은 가능하죠. 등기사항 증명서에, 그러니까 등기부에 표시를 해서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도 마찬가지죠. 자, 5항. 회사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부증명서는 등기부에 있는 전부를 보여달라 그거죠. 그런데 이게 있죠. 지점. 이 지점은 우리은행이라서 그러면은 우리은행의 지점이 전국에 수백 개 있죠. 이거 다 나오게 뛰면은 등기부가 막 100장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죠. 지배인 또는 지배인에 관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게 아니라 그에 관한 기록을 생략하고, 그렇죠? 생략하고 전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지점, 지배인, 생략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항, 문항이 압축이 되는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해서 청구한 사항만 나오게 할 수 있죠. 청구한 사항만. 네. 자, 2번 보실까요? 그걸 보시기 전에 해설 보시면 해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는 여러분 기출문제의 활용 방법은 문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봐서는. 이것은 거의 한 100% 흡수하지 못해 그러면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에 딸린 해설.
이 해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해설을. 네. 그래야만이 그 문제를 완벽히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출 문제를. 문제만 달랑 이렇게 정답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